평소에 갖고 있는 전신 질환 때문에 혹은 복용 중인 약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이에 따른 영향은 없을까도 궁금합니다. 이 임플란트 치료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가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? 예, 뭐 임플란트는 시술 시에 뭐 특정한 나이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. 네. 그래도 뭐 출혈이나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, 그다음에 전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큰 문제 없이 임플란트는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연령이나 뭐 성별에 관련된 임플란트 성공률에 대한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플란트가 충분히 고정될 수 있는 잇몸뼈의 유무입니다. 네. 그래서 가급적이면 젊은 나이일수록 치아 주변의 뼈 재생이 왕성하고 상처가 잘 아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, 그리고 10대일 경우에는 아직까지 잇몸뼈가 모두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이 다 완료될 때까지 경과를 지켜본 뒤에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좋고요. 고령인 사람들은 치조골이 튼튼한 사람일수록 더욱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. 네, 이 나이보다는 현재 나의 잇몸 건강은 어떠한지, 잇몸 뼈 상태는 어떤지가 중요하다는 네. 말씀이세요. 그럼 임플란트는 치아가 상실된 후에, 그러니까 빠지고 나서 바로 심는 것이 좋나요? 아니면 잇몸 붓기가 어느 정도 다 아문 다음에 심는 것이 좋나요? 임플란트 심는 시기는 치아 상실 후에 가급적이면 바로 심는 것이 좋습니다. 네. 왜냐하면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빠진 치아와 맞물리는 이가 아래로 내려온다든지 옆에 있는 치아들이 도미노처럼 또 옆으로 쓰러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. 네.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치아 간격이 넓어지고 경우가 발생하고요. 심한 경우에는 턱 관절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. 또한 잇몸 염증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치아 상실 후에는 바로 치아를 심는 것이 좋습니다. 하지만 치근단 쪽에 아주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일단은 먼저 염증 치료를 하고 네. 건강한 뼈 상태를 완성된 뒤에 심기를 또 추천하기도 합니다. 자,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바로 답변해드리는 건강한 참견이 찾아왔습니다. 원장님께 질문이 네. 있다고 하는데요. 제가 회사원인데 휴가를 많이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이 임플란트 치료는 무조건 오래 걸리는 건가요? 라는 질문인데 이건 좀 개인차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. 예, 어떤가요? 그렇죠. 기본적으로 임플란트 치료 기간은 환자에 따라서 개인차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발치 여부라든지 치아와 치조골의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임플란트 식립 위치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. 일반적인 경우에 임플란트를 치료할 때는 대개 2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, 그리고 혹시나 상악동의 뼈 이식과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6개월 정도 이상의 긴 시간이 또 소요되기도 합니다. 하지만 임플란트 치료 기간을 결정하는 더 중요한 요소는 현명한 치과를 선택하는 방법도 하나일 텐데요. 치료 방법과 그다음에 계획에 대한 의사의 판단 능력, 그리고 그에 따른 시술 능력, 이럴 때 뒷받침하는 치과의 장비와 시스템에 따라서 동일한 사례에 있어서도 전체 치료 기간에 시간이 약간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임플란트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어봤는데 이제는 치료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구체적인 치료법을 알아보기 전에 임플란트 치료가 반드시 꼭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? 치아 파절로 인한 손상으로 심한 충치가 있다든지, 그다음 치주 질환 등으로 인해서 치아가 빠지거나 썩어서 저작 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임플란트를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. 네, 이 임플란트가 사실 간단한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심을 때 제대로 심어서 최대한 오래 사용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. 네. 하지만 바람과는 다르게 혹시 임플란트가 실패하는 사례도 있나요? 예, 실제 그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지금 보시는 엑스레이 사진에서는 아래턱에 다수의 그 임플란트 치아를 수복한 환자의 사진입니다. 그런데 이 환자가 왼쪽 아랫부분에 임플란트를 한 치아가 조금 흔들리고 불편감을 호소해서 내원을 하셨는데요. 네. 그래서 이분을 조금 더 정밀하게 그 해당되는 부분을 임플란트를 해당되는 부분을 다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 주변에 치조골도 많이 흡수가 된 것을 볼 수 있고요. 그래서 이러한 임플란트는 치조골에서 완전하게 이렇게 지지를 받을 경우에는 완전하게 쓸 수가 있지만, 이렇게 치조골이 흡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임플란트가 이렇게 힘을 받으면 임플란트 자체가 이렇게 찢어지든지 안 그러면은 부러지는
그런 합병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더 이상은 기능을 상실해서 제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그 부러진 임플란트는 제거를 하고 해당 부위에 다시 임플란트를 심는 치료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참 속상합니다. 네. 들인 시간이며 돈이며 만만치가 않을 텐데 이렇게 임플란트 치료가 실패하게 되는 주된 원인들은 무엇인가요? 보통 임플란트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임플란트 주위에 생긴 염증 때문입니다. 네. 그래서 임플란트 보철물과 잇몸 사이에 생긴 틈에 음식물이 끼이거나 또는 잇몸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임플란트 잇몸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. 치주병, 흔히 말하는 치연염이나 치주염이 있으면 염증 위험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. 또한 잇몸에 맞지 않게 그 임플란트가 식립됐을 경우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부러진다든지 깨지고 또한 조작 능력에 부실한 등이 생기기 때문에 식립이 잘 되어도 그리고 또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된다면 보철물을 장기간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. 이럴 경우에는 실패한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고 재수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.